회복자의 관계. 여기가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2번, 1번 오른쪽. 소유자가 본권 없이 지부동산을 점유하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겐 돌려줘 반환 청구하겠죠. 그럴 때 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 소유자의 관계. 법점은 3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과실, 멸실, 비용 201조, 202조, 203조예요. 자, 2, 3, 4는 이따 가장 마지막에 봅니다. 3가지. 첫 번째 과실 문제. 선이냐 2번 악이냐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고 돌려주고 하죠. 자, 선의점유자 1번에 1번 별 3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자, 기억 같이 별 3개. 건물 지가 살면 사용이익, 세 주면 월세 과실이죠. 같은 말이에요.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맞는 지문. 자, 1번에 기억 포함 별 3개. 2번 왕별.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지가 살았다 사용이익 돌려줄 의무 반환 의무 없다. 그 다음 기억.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아니에요.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지문에 선의점유자가 뜨면 절대로 돌려줄 의무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왜? 1번 이유야. 과실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다. 2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반환 의무 없다. 선이니까. 자, 3번 4번은 흘러가요. 안 중요해요.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4번은 한 번 나왔고. 자, 흘러갑니다. 한번 읽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과실 수취권이 있는, 즉 과실 수취권이 있는 선의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선이니까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해, 오신하면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이렇게 나와도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 이거 장난 안 치니까 본권이 있다 오신 선이겠죠. 이 마지막이 중에 오신을 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오해하는데 정당한 근거 있어라. 흘러가요. 4번. 선의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안 돌려주죠. 그렇지만 이놈한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 불법행위 성립하면 이건 별개로 책임져라. 그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러면 선의점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1번하고 2번 여기 싸움이에요. 과실을 취득하니까 2번이 절대로 선의점유자는 돌려줄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2번. 2번에서 1번 기억 포함해서 1번 별 3개. 기억은 왕별. 자, 악의점유자는 과실 돌려줘야 될 거고 소비했네요. 자, 지 과실로 훼손 수취 못 해야 돼. 지 잘못으로. 점유자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네요. 그러면 대가로 보상해라. 그대로 훈련합니다. 악의점유자는 과실 반환해요. 소비했거나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다면 대가 보상하세요. 이렇게 훈련합니다. 자, 기억을 장난쳐요. 왕별. 악의점유자가 지 잘못 없이 훼손 수취 못했어. 잘못 없죠. 과실 없죠. 잘못 없으니까 소수는 대가 보상할 필요 없다로 끝나요.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만 대가 보상. 따라서 지 잘못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민법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니까. 그래서 잘못 없이 그렇게 뜨면 아하, 너는 잘못이 없구나. 잘못이 없으니까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어긋나게 장난을 2번이나 쳤어. 과실 없어도 너 대가 보상해라. X 왕별. 장난 잘 치니까 왕별. 자, 다음 2, 3, 4는 안 중요해요. 자, 2번은 살짝 어려워. 별 하나급. 어려워서 별 하나급. 자,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서 패소하죠.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써먹어야 되니까. 선의점유자인데 본권소에 패소하면 이제는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제기된 때부터. 즉 소유자 갑이 본권 없는 점유자 의뢰 상대로 소송 제기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악의. 따라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 시점에서 악의가 되니까 소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악의점유자가 돼. 더 이상 선의가 아니야. 그동안은 선의였는데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 본건소에서 패소하면 소송 제기한 때로부터 얘는 악의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제기 시점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니까 이제는 소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악의점유자니까 반환해라. 아까 그게 정확히 에워져 있어야 이게 해결이 돼요. 소제기부터 악의, 소제기 후 과실은 악의니까 너는 반환해. 이렇게. 자, 3번 흘러가요. 악의점유자는 나쁜 놈, 받은 이에게 이자 붙여 손해배상까지 해. 말 되죠? 나쁜 놈이니까. 흘러가요. 4번 폭력 쓴 놈, 몰래 한 놈, 악의점유자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나쁜 놈 돌려줘. 자, 2번 이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에요. 10번 났어요. 10번. 그대로 머리 끝자 따서 외워버립니다. 1번 선이며 and 자주일 경우 선자는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2번 악의점유자 또는 타주점유자, 악타는 손해 전부,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이것만 외워두면 끝났어. 자, 1번 별 3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됩니다. 선이면서 and 자주점유 선자여야 돼. 그러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손해배상은 어떻게?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현존이익 배상. 선자는 현존이익. 자, 기억 갑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기에게 소유권 있다 믿고 점유합니다. 스톱. 소유권 있다 믿었네, 본권 있다 믿었네, 믿었다 거기가 선이고 본권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자로서 점유하니까 자주점유. 결국 믿었다 거기다 선이 적고 소유권에 자주를 적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선자예요. 선자니까 뭘로 연결을 해야 된다?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있다 믿고 여기만 뚫어지게 해봐. 믿었다 본권 있다 믿고. 그래서 이걸 외워놔야 돼요. 너는 선이구나. 근데 그 본권이 소유권이구나. 자주. 믿었다 선. 까꾸로 읽어야 돼. 선자는 현존이익 배상. 연결됐으면 맞는 지문. 자, 2번 악의점유자 또는 타주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입니다. 1번 왕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됩니다. 지가 불냈다는 얘기죠. 자, 이놈이 악의점유라면 당연히 손해 전부 배상. 또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 빨리 머릿속으로 타주점유자. 소유 의사 없죠. 타주점유자는 비록 지가 선이라 하더라도 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믿었어도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죠. 타주가 뜨면 선이가 나와도 선이 무시. 무조건 손해 전부. 임차인이 불내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타주는 선이라도 손해 전부 배상. 이걸 5번 나서 5번. 타주점유자가 선이라면 현존이익 배상해도 된다. 장난치기 딱 좋아. 선이 다 넘어가요. 정확히 외워놔야 돼. 타주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손해 전부. 자, 기억. 이제 응용 지문이요. 임차권이 있다 믿고 점유했어요. 자, 임차권이 있다 믿었죠. 자, 믿었다 오신 거기가 선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 임차권 소유권 아닌 임차권이죠. 여기가 타주가 들어가. 그래서 선타가 되는 거야. 결국 임차권이 타주죠. 그러면 서술은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 타주가 나면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시 1번의 기억. 소유권 있다 믿었다 선자. 2번의 기억. 임차권 있다 믿었다 선타. 임차권이 대표적인 타주점이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믿었는지 임차권으로 믿었는지. 이게 난이도 상지문이에요. 기억이 난이도 상지문. 머리 써야 되는 걸 난이도 상급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선자는 현존이익.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악타는 손해 전부. 특히 타주점유 왕별. 오케이. 이제 비용 세 번째 문제. 1번 왕별.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자, 과실이나 멸실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돌려주고 안 돌려도 되고. 하지만 비용만큼은 실비니까 도둑놈한테도 보일러 수리비 주세요 100만원 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
된다. 5번 나 5번. 자, 정답 주면 자, 필요비가 있고 보존비. 2번 안중이에요. 3번 왕별.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 하지 마라.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대로 외웁니다. 이해하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놈이 선의 점유자일 거예요. 선의도 나오는 경우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찌됐든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죠. 그러면 제2 2천만원 안 돌려줘도 되죠. 사용이. 따라서 너 보일러 수리비 통상의 필요비 100만원 정도는 달라 하지 마라. 2천만원 취득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하지 못합니다. 자, 2번 흘러갑니다. 한 번 나왔어요. 물건을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교체했어요. 자, 돈 들었겠죠. 자, 이게 고장나서 수리했죠. 수리비야 수리비. 이거 필요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이렇게 나왔어. 오 하고 다음 지문 가면 돼요. 흘러가. 자, 유익비 2번에 1번 별 3개 법조문이죠. 점유자가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유익비죠.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한 게 하나요.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인데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소유자가 선택해요. 점유자는 본권 없죠. 이놈한테 선택권 주지 않는다고 했어.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공사 인테리어 들어갔다 했죠. 5천만원 지출금액 또는 시가상수 뭐 1억. 당연히 5천 작은 금액 선택해서 준다고 하겠죠. 자, 2번 별 하나급. 유익비는 5천만원 셉니다. 갑이 돈이 없지.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원은 회복자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뒤로 미뤄줄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만. 여기는 유익비 첫 문장을 장난쳐요. 유익비를 뭘로? 필요비로 장난쳐. X야.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유익비만. 금액이 센 놈만 밀어주는 거예요. 유익비 5천만원 세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별 하나급. 자, 3번 비용 주세요. 이거 언제 행사하느냐. 1번 별 하나급. 점유자의 돈 주세요. 필요비 유익비 주세요. 이건 소유자가 점유한테 내 토지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때 밑줄.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줄 때 반환할 때 비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돌려줄 때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즉시죠. 그게 작동 안 돼요. 달라. 임대차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거든요. 근데 여기 점유권에 대한 비용은 돌려줄 때 즉시가 아니에요. 보일러 수리하고 즉시가 아니야. 돌려줄 때 반환 청구할 때 별 하나급. 자, 2번은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흘러간 식으로 나왔어. 1번을 알면 2번이 풀어져요. 자, 2번은 하실 분 하시고 버릴 분 버려도 돼요. 어차피 얘 흘러가요. 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너 뭐 등기말소 청구했어요. 자, 점유자는 비용 주세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비용 달라 할 수 없어. 자, 이유. 왜 보일러 수리비 100만원 달라 못할까요? 얘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뭘 청구했어요? 지금 등기말소 청구했죠. 비용은 언제 달라고 한다? 언제? 돌려줄 때. 반환 돌려줄 때 비용 주세요 하네요. 근데 얘는 돌려주세요 청구가 아니라 지금 등기말소해 주세요 청구죠. 그러니까 반환 시점이 아니니까 비용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1번을 정확히 알아야 2번이 해결돼. 이 판례가. 근데 잘 나오는 판례가 아니니까 굳이. 자, 4번 유치권. 뭐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필요비, 유익비, 비용, 유치권. 하지만 2번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뒤로 미뤄졌다면 변제기가 뒤로 미뤄져 버렸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별 하나급. 1번 2번 별 하나급. 그래서 거기서는 별 3개지만 1번이 여기서는 별 하나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비용도 잘 나오니까 다 했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그래서 정확히 하세요. 이건 한 만큼 나와요. 왜? 여기서 빨리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앞에 가서 안 한 것 3개 봅니다. 다시 와서 오른쪽 2번 3번 4번.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이 3가지 법조문, 과실, 멸실, 비용 조문은 2번 매매계약, 갑을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로 날아갔을 때도 작동돼요. 매매가 무효취소되면 서로 돌려줘야겠죠. 돌려줄 때 이 조문에 따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이 조문이 적용
세 가지 조문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대로 무효 취소 부당이득 반환에 적용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돌려줄 놈이 선의점유자라면 과실 취득하겠죠? 적용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기억이 좀 어려운데 적용된다.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세요. 무효 취소되는 경우 적용된다. 두 번째 줄 있죠? 2번에 적용되니까 이걸 적용된다. 이걸 알아야 기억이 해결돼요. 자, 기억 봅니다. 갑을 매매가 무효입니다. 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 매수인들이 이 부동산의 필요비 비용을 지출했어. 그런데 매도인 갑이 이 부동산 토지를 제3자 병한테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갑을 매매인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또는 취소가 됐어요. 자,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무효 취소된 경우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이 세 가지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규정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이 세 가지 조문이 작동이 됐는데 토지 돌려줘야 되겠죠. 문제는 그건 갑한테 비용 주세요 할 수 있겠죠. 이 조문이 지금 작동되니까 선의점유자라면 과실 취득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예요. 문제는 이놈이 병한테 팔았단 얘기죠. 매매로. 양도. 얘가 새 소유자죠. 자, 새 소유자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을한테 돌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새 소유자니까. 그때 을이 병한테 비용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양수인 병에게 비용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효 취소되는 경우 적용되죠. 적용되니까 현재 소유자가 회복자가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니까 있어요. 그대로 회복자 현 소유자 병한테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꼭 자기랑 계약한 갑한테 갈 필요 없어요. 얘가 회복자예요. 현 소유자니까. 무효 취소된 경우 적용된다. 이게 키예요. 적용되니까 현 소유자인 병에게도 매수인은 양수인 병한테도 3자가 양수인 병이에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왜? 양수인이 현 소유자 회복자니까. 그래서 결국 적용되니까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요. 현 소유자 회복자한테 양수인에게 달라할 수 있다.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거고 과실 조문 작동되고 세 번째 비용 조문도 작동이 돼요. 양도했으니까 병이 현 소유자겠지. 양수인이. 자, 하지만 3번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아닌 해제됐어. 매매가 해제되면 우리 계약법 해제 파트에서 서로 받은 건 원상회복해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이거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에요.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고 했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 기억나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주기 때문에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세 가지 201, 2, 3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선의 매수인이 선의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다 전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매수인이겠지. 갑으로부터 부동산 토지 인도받은. 그래서 해제의 경우에는 뭘 외우느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받은 이익 전부. 그러니까 과실도 돌려주고 돈 받은 놈은 이자도 가산하고. 그래서 전부 대금의 이자 가산, 목적물의 과실 가산 다 반환해라. 선이라고 과실 취득하지 않아요. 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해서 과실 취득하기 있다는 게 없어요. 외워야 돼요.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법조문이 작동이 되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니까 선의 점유자도 과실 돌려줘라.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자, 4번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졌어. 무슨 얘기냐? 갑을 임대차 계약했어요. 을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관계가 있죠. 얘는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점유권이 있죠. 본권 없는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이 세 개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자, 1번 가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규정 세 가지 201, 2, 3조는 언제 적용되느냐? 본권 없는 점유자야. 본권 없어야 돼. 그런데 다시 4번 와봐요.
이을 점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본권이 있죠. 점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아하, 너는 임차인이구나, 본권 없는 놈이 아니구나. 따라서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이 임차인 점유자의 비용 상환에 관해서는 이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조문이 작동되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 법조문이 작동되는 거지. 지금 점유권 이 세 가지 201, 2, 3조가 작동되지 않아요. 동네가 완전히 달라. 동네가 달라. 얘는 임대차 동네야. 따라서 점유자는 지 임대차 계약 상대방 임대인 갑에게 비용 달라고 해야지. 갑이 아닌 갑이 병한테 팔았다. 돌려줄 당시 소유자 현 소유자 병에게 네가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 왜? 적용 안 되니까. 현 소유자 병 이놈이 회복자예요. 현 소유자에게 비용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임차인은 누구한테? 지 채무자인 갑한테.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있으면 임대인한테 해야지. 이 201, 2, 3조에 따라 현 소유자 회복자인 병에게 달라 할 수는 없다. 자, 비교합니다. 2번의 기억 다시 가요. 무효의 경우에는 현 소유자 병한테 비용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작동되니까. 하지만 4번의 서술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법조문에 따라 해결해야지. 이 조문이 작동이 안 되니까 현 소유자 병한테 비용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계약 관계가 있다면 여기 점유권에 관한 이 세 가지 조문이 작동이 안 되고 시험은 비용밖에 안 나와요. 이 판례 때문에. 그래서 4번 이 판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적법한 계약 관계가 있다 이 말이 뜨면 임대차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201, 2, 3조가 작동이 안 돼. 지 계약 상대방인 갑한테 달라고 해라. 병한테는 안 된다. 왜? 지 채무자 아니니까. 자, 이게 많이 어려워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마지막에 하세요. 자, 2번 3번 별 하나급, 4번만 별 3개. 다 기출 한 번 정도 나왔어. 한 번 정도. 그것도 정답지문 아니에요. 다 흘러갔어. 어려우니까. 정답지문은 조문해 봐가요. 지금까지 했던데 선자, 악타 거기다 계속 정답지문 봐고 부당이득 반환 너무 없다. 비용 조문에다 이제까지 정답 박았지 판례다 박지 않아요. 왜? 판례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항상 법조문이 민법은 참 중요하다. 중요하면서 그걸 알아야 시험 문제를 맞춰요. 판례 이거 어려운 거 몰라도 돼. 흘러가. 이걸 정답 박았다 그거 틀리라고 낸 문제. 난이도 상 문제야. 틀려도 돼요. 아셨죠? 그런 대범함이 필요해요. 대범함이. 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 맞췄고, 자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 파트 73페이지 오른쪽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우리는 총론 파트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배웠어요. 여기서 이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따로 용어를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종류 3가지가 나오겠죠. 돌려주세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시험은 반환밖에 안 나와요. 자, 반환 1번 돌려주세요겠죠. 제목이 법조문 봐요. 점유 회수라고도 해요. 회수라는 두 글자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수가 회수한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회수란 말이 반환하고 같다 이거 한번 하시고, 왜 회수로도 법조문 제목이라 떠버려요. 자, 1번 갑니다. 내용.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가방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조문이에요. 이게 법조문. 저 위에 있는 이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닐까요?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밖에 없어.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손해배상은 뭐냐? 침탈이 일어나면 불법행위. 도둑놈은 형사범죄죠. 불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그걸 이 조문에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자, 이게 바로 반환 청구에 관한 법조문이 첫 번째 줄. 자,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악의의 점유자는 도둑놈이죠. 도둑놈도 점유보호 청구 인정돼요. 도둑놈도 점유자죠. 점유자에게는 무조건 점유권에게 물증이 인정돼요.
그래서 악의점에 도둑놈도 점유권에게 한 물청. 그러니까 도둑놈이 훔친 물건은 다른 도둑놈이 훔쳐가면 도둑놈이 도둑놈한테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인정돼요. 악이라고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놈도 점유권 주고 점유보존권도 그대로 인정. 자, 2번 별 3개죠. 아까 했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주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돼. 자, 넘기시고. 간접점유자 나오겠지. 3번 간접점유자. 이놈은 점유자죠. 주체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별 3개. 자, 기억이 법 전문이에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면 임대인 갑을 생각하시고 을 직접점유자 을이겠죠. 자, 을이 도둑놈이 침범해서 현재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 간접점유자는 바로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못해요. 법 전문이에요. 간접점유자는 이 물건 지 집을 세입자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합니다. 세입자한테 돌려줘. 그런데 직접점유자 세입자가 이 물건 반환을 받을 수 없어. 또 원하지 않아. 즉 세입자가 못 돌려받는 상황이 닥쳤다면 그때 비로소 자기한테 나한테 돌려줘. 즉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접점유자가 반환 청구할 때는 바로 나한테 줘 이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먼저 줘. 세입자가 못 받을 경우에만 자기에게. 30년 또 한 번 나왔어. 한 번.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맞죠?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유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니까 채무불이행도 귀책사유. 불법행위도 고의과실로 나를 때려야 돼요. 따라서 기억 별 하나. 기억만 별 하나. 자, 갑이 점유자 침탈자 을이 가방 훔쳐갔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 하면 누구다? 매수인. 침탈자 을로부터 가방을 산 병이죠. 자, 그러면 가방을 뺏긴 점유자 갑은 점유자가 갑이에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겠죠.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민법은. 왜? 병이 내 가방 훔쳐간 놈이 아니니까. 침탈자만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을만. 을로부터 산 병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항상 침탈자 을한테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침탈자로부터 사간 특별승계인 병한테는 절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놈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항상 불법행위 성립해야 되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흘러가요. 기억은 흘러가. 왜? 손해배상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냥 기출 지문이긴 해요. 하지만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돼.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칩니다. 침탈당했을 것 외워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탈당해야 돼. 두 번째, 침탈자 을이 병한테 팔았고 이 병이 특별승계인 선이라면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애우라겠어. 제발 애우라겠어. 침탈당했을 것 선의 특별승계인 선의 병한테는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기본이에요. 기본. 법 전문이라. 그러면 이제 침탈에서 판례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두 놈. 2번, 3번의 왕별. 자, 2번, 3번을 해결하려면 1번을 해결해야 돼.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 빼앗겨야 돼요. 이게 침탈 당한 거지. 따라서 빼앗겨야지 침탈이기 때문에 2번. 점유자가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넘겨줬어. 사기 이전. 이건 침탈이 아니죠. 사기당한 거지. 스스로 넘겨줬지. 사기당해. 침탈 아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 이거 4번 나왔어. 4번. 그래서 사기로 넘겼다. 침탈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우리는 소수로 싸움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아요. 직접 점유자 임차인 을이 점유물을 가방을 제3자 병한테 인도했어.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3자에게 인도. 그런데 이 점유 이전이 주인인 임대인 가방 주인인 갑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화가 난 간접 점유자가 을한테 가방 받은 그 병을 상대로 병 너 임마 돌려줘.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간접 점유자는 설사 지 의사에 반했어도 병한테 돌려달라 못해. 점유권에게 물청이 안 돼. 이유 준 놈이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줬잖아.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줬으니까 제3자가 빼앗아간 게 아니지. 침탈이 아니지.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갑도을도 못하는 거야. 결국 2번 3번 사기라는 단어가 뜨고 직접점이자 인도 이 단어가 뜨면 아 너희들은 뺏긴 게 아니구나, 침탈이 아니구나,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겠구나, 반환 청구는 침탈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1번 제목을 외우고 2번 3번은 침탈이 아닌 놈 판례 2개, 사기, 직접점이자 스스로 인도. 침탈 아니니까 스스로는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 2개 합쳐서 8번 나왔어요. 8번. 작년에 사기가 나왔죠. 그 전에 3번이 나왔어. 직접점이자. 그러니까 제가 직접점이자 그 전에 또 사기가 나서 무슨 얘기냐, 둘이 교대로 나와. 그래서 직접점이 나와서 다음에 나오면 사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어. 나왔어.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직접점이자 나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두 놈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자, 그 다음 선의 특별승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그대로 외우면 돼. 2번의 별세개. 점유자는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 즉 침탈자가 을이고 병이 샀다는 얘기인데 이놈이 선이란 얘기야. 선의 특별승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외웁니다. 선의 특별승계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2번이 나오고 1번은 뭐 거의 안 나오지만, 자 봅니다. 점유자는 누구한테 반환 청구를 하느냐? 침탈자한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 침탈자 도둑놈이 죽고 아들이 상속받았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겠지. 왜? 상속인 아버지니까. 지는 기분 나쁘겠지만 너도 도둑놈이야 하면 돼요.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상속인도 침탈자야. 따라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이 악이래. 그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번을 죽어라고 외우지만 설사 1번이 나와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만 안 되니까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되겠구나. 상속인도 아버지랑 같은 놈이니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3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아직. 다른 시험에 나온 거 혹시 몰라서 제가 박은 것 같아요. 자, 어려워요. 점유자는 갑입니다. 침탈자 을입니다. 근데 침탈자의 선이 매수인이래. 그럼 병이에요. 자, 병이 선입니다. 을로부터 산 병이 선이. 그런데 이 선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 정이에요. 아, 그림이 이렇게 가요. 갑 가방을 을이 침탈,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선이. 근데 병이 또 정한테 팔았어요. 이놈이 악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가. 얘가 침탈자고 침탈자로부터 산 놈 선이, 이놈으로부터 또 산 놈 악이. 그럴 때 갑이 현재 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이 정한테 점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할 수 없어요. 이유는 비록 이놈은 악이지만 앞놈이 선이야. 따라서 우리 통정의 표시에서 앞놈이 선이면 뒷놈 전득자 악에도 보호되죠. 똑같아. 뒷놈 보호돼요. 그래서 점유자는 침탈자의 선이 매수인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왜? 선이 매수인이 중간에 딱 있어서 그래요. 안 중요해요. 자, 3번.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외웁니다. 1번 별 하나, 2번 별 하나. 이거 제척기간인데 반드시 소송까지 1년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해요. 나갈 출, 소송 소자야. 그대로 외우면 돼요. 자, 방해 제거 나온 적 없어요. 방해 예방 나온 적 없어요. 점유소, 본권의소 4번에 1번, 2번만 별 하나급. 점유권의 기난소, 즉 점유소송하고 본권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겠지. 법 조문인가 보지. 이렇게 하면 돼요. 2번. 점유소송은 본권 이유로 재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유 침탈당했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자력구제권 나온 적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점유권 맞춰요. 점유권은 양이 좀 많지만 기본적으로 법 조문에서 아주 잘 나오고요. 자주타주 거기만 팔려고 나머지는 거의 법 조문이 정답 지문이에요. 자, 오케이.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은 첫 번째 상린관계 봐야 되고, 두 번째 취득시효 봐야 되고, 세 번째 부동산 부합 봐야 되고, 마지막이 공유, 공동소유. 이렇게 네 동네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가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1번. 상린 한자를 봅니다. 서로상 이웃린이에요.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돼.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조자 인접성을 요해. 그래서 2번 별 하나.
밑에 통행권이 있죠. 상린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과 같은 상린권은 상호간의 부동산 상호 인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따로 통행권 같은 거 등기 필요하지 않아요. 이유,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등기 안 돼요. 그 다음 소멸시효에 역시 걸리지 않아요. 왜?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따로 등기 안 된다,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 소멸시 안 걸린다. 흘러간 시로 한번 나왔어. 자, 3번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전세권에 준용합니다. 별 3개 지상전세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놈이 세입자, 전세권자야. 옆집하고 잘 따독따독 살아야 돼요. 상린관계 준용 애옵니다. 자, 4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배제가 가능한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배제 특약 유효 강행규정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야 되죠. 건축할 때 그거 안 지켜도 돼요. 당사자가 야 옆집 나 그냥 0.5m 말고 0.2m 띄울게. 콜? 돈 좀 줄게. 콜? 가능해요. 그래서 상린관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배제 가능한 임의규정이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아직. 통행권 여기가 중요하죠. 상린관계는 여기서 열에 8번이 나와요. 자, 통행권 1번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요. 옆집으로 다니자면 도로에 출입할 수 없어. 과다한 비용을 요해. 옆집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 선택해야 되고 손해보상해라.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를 부담해요. 통행권자가 유상의 원칙 돈 주고 다녀라. 자, 2번 별 하나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될 거고 또 지상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자, 기억리은 눈을 크게 떠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제래요. 자, 소수로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답이 다 있어. 자, 이놈이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대죠. 소유권 없죠. 대외적으로 소유자 아니니까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지 뭐 이렇게 그대로 떴어. 그러니까 어허 너는 소유권이 없나 보군. 그러면 상린권은 소유권, 지상전세권 얘들만 누리잖아요. 너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지 뭐. 오, 니은 토지의 불법 점유자 세트. 점유권이 아닌 본권 동네에서는 불법 점유자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통행권 같은 이런 권리도 주지 않아요. 눈만 크게 뜨면 돼. 불법 점유자 안 되겠지. 너 소유권 없네? 안 되겠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지 뭐. 안 중요해. 이런 거 흘러가요. 자, 3번 왕별. 통행권은 기존 통로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아. 이게 원칙. 하지만 기존 통로가 부적합.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럼 이 통로는 있으나 마나. 그때는 옆집으로 다녀야겠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 경우라면 인정된다. 이게 가장 많아요. 상린관계에서. 통행권에서. 자, 기억 별 하나. 하지만 기존 통로로 다니는 것보다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다닐 수는 없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별 하나. 자, 오른쪽 4번 별 하나.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결정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재 용법대로 농사지면 농사짓기,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짓기에 통로 필요한 폭. 나중에 아파트 짓는다고 미리 넓게 사용할 수는 없다. 현재 용법 장래 아니야? 이렇게 오시라겠어. 기억.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로지 현재 용법대로. 자, 5번 별 3개, 6번 7번 같이 별 3개, 5, 6, 7 왼쪽 3번 이게 가장 많아요. 통행권은. 여기서 정답 지금 계속 바뀌었어. 5번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할 때 돈이 발생하네. 개설비용, 유지비용 누가 부담해요? 다니는 놈이 지가 부담해야지. 통행권자가 부담. 어긋나면 X. 6번 통행지 소유자가 왼쪽 놈이 오른쪽 놈 의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네. 방해가 범죄적이죠. 따라서 방해되니까 통행권자는 철거 좀 해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왼쪽 놈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한다. 지문 둘. 지문이 2개가 또 여기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해라. 설사 이 축조물이 기존에 설치된 적법 축조물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이 결론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적법은 우리 시험에 한 번쯤 안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훈련해요. 자, 7번. 통행지 소유자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왼쪽 놈, 오른쪽 놈이 왼쪽으로 다니니까. 자, 통행지 소유자 왼쪽 놈은 통행권자 을이죠. 을이 미국 가서 친구 보고 와서 사라고 했죠. 통행권자 을의 허락을 얻어서 현재 사실상 통행하는 친구한테 네가 돈 내. 손해보상. 친구한테 돈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통행권자 허락 얻어 통행하는 이놈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네가 돈 내. 친구만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버려요. 미국에 전화해서 을한테 돈 내라고 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 돈 낼 놈은 통행권자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놈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8번 별 하나, 9번 별 하나. 통행권자는, 즉 통행하는 놈은 왼쪽 놈,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겠죠. 나만 다닐 거야. 주인 너는 다니지 마. 말이 안 되죠. 배제할 권능 없어. 그렇지. 또 통행지 소유자 왼쪽 놈도 통행권자 오른쪽 놈이 지 땅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혼자 막 점유하지 않는 이상 너 내 땅 넘겨 인도 청구할 수도 없겠죠. 서로 도와가면서 사란 얘기야. 어느 한 놈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점유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행권자는 소유자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어. 왜? 지 땅인데 왼쪽 놈 땅이죠. 배제할 권능 없겠죠. 그 다음 소유자도 통행권자 다니게 해줘야 되니까 얘가 막 배타적 혼자 쓰지 않는 이상 내 땅 돌려줘 할 수도 없다. 9번 통행권은 왼쪽 법이 정한 1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통행권 성립하고요. 혹시나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을땅 옆으로 도로가 샥 개설됐어요. 그러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자, 외웁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이게 나와요. 첫 번째는 안 나와. 당연 성립 안 나오고 이해를 위해서 했을 뿐이고 당연 성립, 당연 소멸 별 하나예요. 자, 10번, 11번은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이해하면 돼요. 통행로가 항상 특정 장소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만약 떴다고 해봐. 흘러간 식으로 뜰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맞는 것 같아. 뭔가 거슬려. 거슬리면은 내 가치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사정상 나중에 통행로 변경할 수도 있어야지.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가 무너지면 옆으로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뜨면 그래 항상 고정되는 건 아니고 통행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맞는 걸로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11번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달에 50씩 주기로 했는데 손해보상 지급을 게을리했대요. 즉 월세를 몇 달치 못 냈대. 그렇다고 해서 의뢰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10번보다 11번이 더 조금은 나아요. 자, 월세 몇 번 못 냈대. 그러면 통행권이 바로 소멸할까? 그러면 절벽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설사 월세 몇 달 밀렸어도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바로 소멸시키자. 왜? 얘는 지금 다닐 데가 없잖아. 돈 몇 번 안 했다고 소멸 못 시킵니다. 그러면 죽어요. 얘는 암벽 타야 되니까. 그래서 설사 손해보상 지급 게을리. 월세 몇 번 안 냈다고 해서 통행권이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소멸한다? X지문.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버리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자, 무상통행권 1번 별 3개. 갑을이 공유하다가 분할로 이 상황이 닥쳤죠. 을을 안쪽으로 밀어버렸다겠지. 또는 일필토지 절반만 일부 양도했어요. 즉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겼을 때 당연히 다른 분할자 토지 옆집으로 다닐 수 있고 이때는 공짜 보상 의무 없다. 이게 무상의 주토지 통행권이야. 무상 공짜는 언제 발생하느냐? 분할 일부 양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분할 일부 양도로 이 맹지가 발생할 때는 통행할 수 있는데 보상 의무 없다. 공짜로 다닌다. 별 3개. 2번 왕별. 무상의 통행권은 이걸 외웁니다. 갑을이 분할했어요. 그러면 공짜는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 이걸 외우는 거야. 공짜는 갑을만,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공짜. 따라서 이 땅 을로부터 새로 들어온 특별승계인 병은 더 이상 공짜 아니다.
새로 들어온 특별승계는 이제는 돈 내고 다녀라. 그래서 무상통행권 인정되는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가불만 이걸 외우는 거예요.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무상 공짜. 포유된 토지 특별승계인은 병이에요. 병. 새로 이사 들어온 매수인 병은 더 이상 공짜 통행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돈 내. 왕별이에요. 정답 지문이야 얘가. 자 이렇게 해서 통행권 맞춰요. 다음 페이지 경계. 경계는 이제 통행권이 가끔 쉴 때 가끔 나와요. 10년에 뭐 잘 안 나와요. 한번 봅니다. 나올 놈한 게 다 여기 교재에 있는 거예요. 1번 인접해서 토지 소유합니다.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다음 설치할 수 있어요. 말 되죠? 자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다음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말 돼요? 맞는 지문이란 얘기야. 다 이렇게 찍으란 얘기예요. 는 여기 별 3개. 자 경계표 다음 설치할 때 애웁니다.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러나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에요. 측량하려면 면적비례야. 면적비례. 이걸 외워요. 이걸 장난쳐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면적비례. 이걸 외우시고 별 3개. 그 다음 2번 또 계속 흘러가. 이제 경계표 다음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별 1 공유로 추정. 자 니은 공유는 원래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지만 이 경계표는 분할이 안 돼요. 분할이 안 된다. 니은의 별 1. 그 다음 기억 안중이에요. 법조문인데 이 경계표 다음이 상린자 가불 중 한 놈이 뒷돈으로 설치했대. 그러면 이건 공동소유가 아니라 지거 단독 소유. 두 번째 다음이 건물의 일부인데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그렇죠? 공동소유가 아니라 다음이 갑 건물의 일부래. 그러면 갑 소유겠죠. 공유가 아니라. 이해가요? 이해하면 돼요. 안중에. 자 오른쪽 3번 별 1. 나뭇가지가 넘으면 바로 못 잘라요. 잘라주세요. 제거 청구하고 그래도 안 자를 때 제거. 하지만 기억 같이 별 1. 뿌리가 넘어오면 바로 제거. 뿌리는 내 집 밑으로 들어간다겠죠. 뿌리는 바로 제거. 별 1. 4번 경계선 부근 건물 축조할 때는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메타 이상 0.5m 이상 거리돌아. 기억 별 3개. 그런데 바싹 붙였다 위반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여기가 별 3개야.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또는 공사가 완성돼 버렸다면 이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돈으로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공사 착수 1년 또는 공사가 완성됐다면 더 이상 철거 청구할 수 없겠지. 이해돼. 건물 원룸 5층짜리 올라갔는데 어떻게 철거해. 미리미리 하란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 6번 인지 옆집 소유자는 지 비용으로 다음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재료 쓸 수도 있고요. 특수시설도 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되죠? 지가 한다는데 어떻게 말려. 말이 돼요? 오 맞는 지문. 자 이웃토지 사용청 인지 사용청권 여기도 가끔 나와요. 1번 별 1. 경계선 부근에서 옆집 근처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네 땅 한 달간만 좀 사용할게. 허락해주면 승낙해주면 사용할 수 있어. 문제는 기억. 주거의 경우에는 옆집 주거는 승낙해주면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판결로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저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야. 주택은 한 번 나온 적이 다 기출이에요. 자, 안중에. 그 다음에 2번도 다 여기 기출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물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하대요. 그때 옆집한테 보상 좀 해주고 남는 물 여수 남는 물 좀 나눠주세요. 여수 급여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말 돼요. 서로 나눠 사이좋게 나눠 써야지. 3번 안중에요. 4번 별 3개. 자 옆집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판례예요. 수도를 설치할 수 없대. 자 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옆집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어. 자 이때 나는 옆집 소유자 승낙 없이도 수도는 시설할 수 있어요. 옆집 소유자 승낙 없어도 옆집 수도로 매설해 버릴 수 있어.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왜? 이거 딱 찍으면 틀려. 승낙 없다면 없다. 수도 시설 없다가 맞는 지문. 아니야.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 외우지 않으면 틀려버려요. 대부분 판례. 왜 그럴까요? 승낙 안 해주면 얘는 죽어.
물을 못 먹어. 그죠? 그러니까 수도는 물을 못 먹어서 얘가 죽게 되니까 승낙했든 안 했든 수도는 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웁니다. 수도 시설만큼은 그 타인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딱 느낌으로 찍으면은 장난치면 다 넘어가 버려요. 이거 작년에 흘러간 식으로 나왔어요. 흘러간 식으로. 그래도 별 3개예요. 이거 딱 장난치면 딱 넘어가기 좋은지 뭐. 자, 5번. 수류 변경, 물수, 영수권, 물수,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 부담, 소통, 이것도 물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표 다음 설치, 그 다음 경계선 부근 건축, 이거 관습이 우리 민법 규정에 우선해요. 자, 5개예요. 수류 변경, 영수권 승계, 소통공사, 경계표 설치, 경계선 부근 건축. 경계선 부근 건축은 저 위에 1번을 말해요. 이웃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승낙받아서. 자, 이게 관습이 우선하죠. 그러면 이게 15회 전에 2번 나왔어요. 15회 전에. 15회 이유는 잘 안 나와요. 이런 단순 암기상 잘 안 내요, 민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만약 나왔다면 한 문제짜리인데 물은 관습이 우선해요. 이해되죠? 물은 그죠, 관습이 우선해, 민법 규정보다. 물이 3가지. 그 다음 경계가 2가지예요. 경경. 물수, 영수, 물. 소통도 수로 읽어. 소도 수로 읽어. 이건 물 소통이에요. 관습이 우선해. 그 다음 경계표 설치하고 경계선 부근 건축도 이거 관습이 우선해요. 경경. 자, 여기서 정답 지문이 기억이었어. 2번. 첫 번째 통행권. 자, 우리 통행권 보일 때 관습이 우선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저한테. 그러니까 통행권은 관습 우선 중에 민법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저 위에 인지사용 청구권,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이죠. 이것도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결국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이웃토지, 인지가 이웃토지야. 이웃토지 사용청, 저기 1번이죠. 1번. 이게 1번이에요. 제가 아까 헷갈렸어.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 이것은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에요. 얘가 정답 지문이었어. 한 번은 통행권 정답, 한 번은 인지사용 청구권이 정답. 결국 경경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통행권이 관습 우선 조항이 있느냐, 이걸 사실 물어본 거예요. 왜? 통행권은 다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실 분 하세요. 5번 기억 별 하나씩만 하시고, 관습이 우선하는 거 경경, 이걸 외워버리면 뭐 밑에 기억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기억도 알아요. 통행권 관습 우선 이딴 거 없다. 이웃토지 사용 청구도 관습이 이딴 거 없다. 그래서 관습 우선. 경경은 경계표 설치, 경계선 부근 건축, 반매 대상 두라는 거. 저기 4번. 반매 대상 도라. 그 지역에서 우리는 1m 둬야 돼요. 그러면 관습이 우선. 경계표 설치해도 그 지역에 관습이 있으면 공동비용이 아니다. 힘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으면 관습 우선. 경경 하실 분 하시고 버릴 분 버려요. 요즘 이런 단순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모르지. 엿먹어라 하고 내버려요. 한번 엿먹어라. 그때는 과감히 틀려버리면 돼. 어차피 틀리라고 내 문제니까. 자, 10분간 쉬고 최덕시.